여기 되면 안 돼요? 차 지하 주차장. 아, 그럴까요? 네. 이거 쿠키 좀 주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그런 데서 받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화면 안에서 받아야지. 네. 잘 먹겠습니다. 저기 친구들 주고. 이건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싱싱이 채널에 얼마나 있겠어요. 싱싱 날려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금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심즈바이크라고 안산에 있는 그런 조그만 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에 겁나 커요. 아유, 여러분들 심지바이크 보면 놀랜다. 여기 겁나 커. 네, 오늘 제가 다니는 저희 동네 샵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워낙 또 이제 입담도 좋으시고, 그리고 과거 훈남, 지금 훈남이시지만, 부사 사진 보니까 엄청 훈남이시던데요. 결혼 사진은 다 포토샵. 네, 포토샵이에요. 현대 기술이 만들어준 훈남. 다이어트 안 해도 다 다이어트 함께 해준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런 거. 네. 안산의 심즈바이크고요. 우선 이제 여기 샵 간단히 이제 취급하는 자전거 같은 거. 네. 예, 저희는 보통 로드랑 미니벨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이제 하고 있는 메이커는 비앙키, BMC, 메리다, 캐논데일, 이렇게 로드 자전거와 브롬톤, 버디, 스트라이다, 턴, 이런 식으로 미니벨로 접이식을 좀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는 이제 베스비나 모드스포츠, 부릉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일단 저희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다가 집안에 보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동절기 관리법이라든가, 저는 진짜 탈 줄만 알지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일단은 겨울이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사장님. 그럼 이제 자전거를 보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은 이제 겨울철에 가장 많이 이제 트러블이 나는 게 체인 쪽에 이제 오일이 굳어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뭔가 이물질 같은 게 그대로 같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변속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그걸 세차를 하지 않고 겨울 내내 됐을 때 결로 현상 같은 게 발생하면서 약간 이제 자전거도 외부에 내놓거나 아니면 베란다 같은 데 내놓으면은 습기 같은 게 계속 차고 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녹이 좀 많이 씁니다. 잠깐 질문. 결로가 뭐예요? 자전거가 아파트도 아닌데 갈라지나요? 결로가 생깁니다.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 프레임이나 이런 카본이나 알루미늄 자체에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데 체인이나 스프라켓 같은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나사 볼트 같은 부분이 보통 그런 좀 수분에 좀 취약하게 되거든요. 이제 녹이 쓴다거나 좀 오일링을 좀 자주 해주시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에는 안 타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세척을 해놓고 좀 이제 오일링을 해놓고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이제 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경우에 이제 다음 봄이 왔을 때 자전거를 봤을 때 이게 좀 녹이 많이 쓸어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맞는데 내년까지 놔두진 않아. 계속 타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타는 거지. 또 체인에 결로가 생기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정말 체인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체인 링크 사이사이가 좀 녹이 쓰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게 턱턱턱턱 걸리면서 굴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관하면 괜찮을까요? 우선은 실내 보관이 가장 좋아요. 무조건 실내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이제 베란다 같은 데다 보관하실 때도 햇빛을 좀 덜 받게 가려주신다거나 덮어놓으신다거나 왜냐면 이게 타이어에서도 이제 갈라짐 현상이 햇빛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햇살 좋은데 자전거 놔두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네요? 그게 약간 좀 반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덮어놓으면 또 습기가 안에서 차는 경우가 있고 지금 습기가 차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그렇다고 햇빛에 그대로 노출을 해버리면 바테임이나 타이어가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한 번씩 이렇게 환기도 해주고 한 번씩 이쁘다도 하면서 좀 닦아주시면 좋은데 총기가 되는 그늘? 저는 집에 보관할 때 방 안에 모셔둡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는 여러분, 네, 자전거 샵 사장님이 알려주는 자전거 보관법, 자전거 모셔두자. 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마일리지 주기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가장 타이어를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져서 오시는 경우. 샵에 많이 오는 게. 네,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갈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봄에 가장 타이어 많이 바꾸는 시기예요. 정말 그때 당시는 이제 하루에 한 5개, 10개 그 정도는 바꾸게 돼요. 그러면 사장님은 개꿀이네. 저희는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요맘때 되면 이제 세차에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즌에 세게 타기도 하고 올해 비도 많이 왔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손쉽게 세차하는 방법. 이제 샵에서 세차하지 않는 이상, 분해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욕실에 같이 들어갑니다. 샤워할 때. 맞아, 나도 봤어. 네, 같이 들어가고, 뭐 퐁퐁이 같은 걸로 이제 수세미에 묻혀가지고 닦으신 다음에 뭐 휠도 닦고, 스프라켓 닦고, 체인 닦고, 네. 이런 식으로 다 닦고 다 하시는 거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하고서 잘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걔네들은. 닦는 것보다 건조. 그렇죠. 왜냐면은 한 방에 체인과 스프라켓이 다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침수시키는 거네. 그렇죠. 이게 한 방에 다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잘 털고 뭐 집에 당연히 컴프레셔 같은 게 있으면은 바람으로 불어서 쏘면 좋겠지만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그늘에서 말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자동차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자동차 셀프 세차장에서 물 세차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고압으로 이렇게 쐈을 때 괜찮은 자전거들은 보통 이제 기계식 브레이크나 기계식 구동계를 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체인과 스프라켓만 잘 말려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전동 구동계가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멀리서 쏴도? 이게 고압으로 하면 아무래도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한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은 고장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자체도 로터를 이렇게 잡아주고 실린더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쪽에다가 다이렉트로 쏴버리면은 이제 물이 또 그 사이로 들어가면은 브레이크 작동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작년에 타막 탔을 때 동호회 오빠가 저 자전거를 그 꼬라지를 갖고 다니고 세차장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막 뿌려가지고 했거든요. 이제 뭐 그게 대놓고 거기다 쏘지만 않으시면 되긴 해요. 그렇지만 혹시나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자전거 요즘에 그럼요. 부품 하나 가는데 돈 엄청 많이 그죠, 100만 원. 그럼 고압 아닌 저압 세차는 괜찮은가요? 뭐 그 정도로는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컴프레셔로 구석구석 이렇게 잘 말려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 볼트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부위에서 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볼트 부분이나 뭐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들 그런 것만 좀 이제 신경 써서 잘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염화칼슘이 겨울에 많이 부러지거든요. 겨울에 타시게 되면은. 근데 염화칼슘은 정말 녹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번 입고 하루만 방치해도 바로 녹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겨울에 눈 오는 날 타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내일 말려야지 했더니 아침에 예쁘게 꼽혀 있더라고요, 체인에. 그럼 그럴 때는 어떡해요? 염화칼슘이 닿다 하면은 바로 물 세차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물 세차를 해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샴푸 같은 것도 좋고 카샴푸? 네, 세차할 때 쓰는 카샴푸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게 있으면 좋고 그게 정 없으시면 그냥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오렌지 세정제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2,000원? 네, 2,000원짜리 사가지고 뿌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세미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솔 같은 걸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겨울에 라이딩 할 때 이제 자전거 관리를 이제 또 이렇게 여름하고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기압 같은 걸 여름에는 좀 많이는 여름에 많이 나요? 겨울에 많이 나요? 여름에 많이. 네, 이런 거 되게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제 여름에 어느 때 좀 바람을 빼냐면 노면이 너무 뜨거울 때. 노면이 너무 뜨거울 때 간혹가다 카본 휠을 쓰고 있는 모델들이 뭐 약간 타이어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면서 그렇게 빠져나와서 뭐
타이어도 터지고 휠도 작살나고 아, 이런 진짜요? 경우가 있는데 오, 정말 몰랐어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그리고 네네. 옛날에 뭐 중국산 휠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겨울은 이제 뭐 차도 마찬가지지만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제 좀 공기압을 한 10% 정도 좀 빼서 이렇게 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뜨거울 때랑 네. 아예 추울 때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넣는 거보다 조금 덜 넣어라.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방한용품 또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겨울철에 바미트? 네. 네. 그리고 또 바라클라바라고 해서 요즘에는 네. 필수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장갑은 그냥 스키 장갑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키 장갑이 정말 뭐 방수까지 다 되는 장갑이기 때문에 그냥 겨울에 타기는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신기한 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죠. 열선 양말도 나오고 열선 양말 맞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맞아요. 그게 그렇게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열선 양말은 안 써봤는데 열선 네. 장갑은 빌려서 잠깐 써봤는데 네. 따뜻하긴 한데 저처럼 충전량이 되게 높은 사람은 네.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항상 충전을 라이딩할 때 옛날에는 라이딩하면 그냥 나가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라이딩 요즘에 디스크 브레이크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많이 달았을 때는 이게 더 깊숙이 아예 이게 닿아서 근데 사장님 이게 또 로터가 저도 어딘지 몰라요. 이제 이 부분이 오염이 돼서 이 패드까지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